피해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제 와이프는 임신 8개월째였고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병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강제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와이프가 사망을 했어요. 화상에서 지금 보는 영정사진이 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듭거듭 당부드렸지만 다른 생각 마시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임신 7개월 상태였고요. 바로 이제 강제 출산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폐 이식까지 했는데, 이제 이번 달 11일 날 하늘나라로 갔고요. 그리고 그때 7개월 차에 나온 아기도 2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첫째 아들은 아직까지 이제 통원 치료하고 있는 중이고요. 피해 사례를 접수를 하기 시작해서 정부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시민단체에 추가로 접수된 사례는 60건 이상. 피해자들은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망한 사례 중에서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직배가 안 된 사례가 좀 많을 거예요. 폐 관련성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떤 질환인지 어떤 병명인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제보로 들어오면 제보에 대한 유사성이, 그러니까 그 전에 아산병원에서 사망했던 사례랑 거의 다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의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윤 PD, 피해자들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당국이 집계한 피해 사례는 34건, 사망이 9명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자 모임에 접수된 사례는 158건, 사망이 44건입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증상의 원인미상 폐질환자들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포함시킨다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폐질환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은 증세의 폐질환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올해 그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4년 전 이유도 모른 채 아들을 보낸 한 부부는 좀 더 일찍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7년 가습기 살균제로 둘째 아들을 잃은 남인국 씨 부부. 생후 10개월, 건강하던 아이가 기침을 시작했고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증세는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개월, 아이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상은 역시 폐섬유화. 하지만 당시엔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거의 하얗죠,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심장이 멎어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막 가슴이 막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중환자실 가기 전에 이렇게 입에다가 조금 넣어주는 그 빵쪼가리 하나가 걔한테는 마지막 식사였나 보다 싶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맛있는 거 줄걸. 이거를 보여드리면 진단서네요? 네, 이제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단명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질환이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건데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의심도 못한 거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한동안 썼어요, 살균제를. 이게 문제가 됐다 생각했으면 썼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오히려 더 썼죠.
더 아기를 보내고 나서 혹시 또 아기한테 문제가 있을까봐 더 살균제를 계속 쓴 거예요. 그냥 아기가 죽은 원인을 알 수 없어 엄마는 답답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진짜 얻어맞은 기분. 내가 우리 아기를 죽인 범인이네. 어떻게 이게 이제서야 이게 원인이 밝혀질까? 우리 아기가 간 것만 해도 지금 5년인데 5년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5년 차인데 이제서야 이게 원인이 나왔을까? 저희보다 더 오래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10몇 년이잖아요. 이게 사용되기 시작한 게. 물이 깨끗해야 공기도 깨끗해집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건 1994년. 본격적으로 유통된 지는 올해로 14년째입니다. 한 해 판매량만 약 60만 개. 시장 규모는 연간 20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대상 품목 중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안전 인증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업체들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용도가 뭐냐?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용품에 뿌려가지고 살균 소독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이 공산품에 없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인체에 접촉할 수 있는 거면은 의학 외품 쪽 과로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나중에 그냥 저희는 출시를 한 거예요. 그 안전성 검사는 안 하신 거죠, 아무것도? 네,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흡입 이런 건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청에 필요한 게 있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필요한 게 없으시다 그러셔서. 왜 필요한 게 없다고 그러던가요? 식약청 담당이 아니시라. 관련 부처에 확인해봤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식품이나 의약품, 의약, 외품, 화장품, 의료기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공산품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제 식약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산품을 직접 공산품 수거해서 조사하고 이러질 못해요. 환경부는 그 업무를 하지 않고요. 공산품에 대한 어떤 안전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업체들이 시험을 받아서 인증받아와라. 그거는 이제 그 직영부 밑에 있는 기표원에서 그 품질 경영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살균제는 이제 그 원래 살균이라는 그런 개념은 저희 이제 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단순히 물질을 닦을 용도로의 제정제만 저희가 이제 관리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수거 명령 대상 제품 중 하나는 기술표준원에서 안전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한 제품, PB 상품이 이제 KC 마크를 받았거든요. 그 업체는 제정제로 이제 KC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나서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그것을 갖다가 선전을 하고 그 용도를 쓴 거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사실은 이 제품 자체가 폐에 직접적으로 흡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뭘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가습기니까 가습기에 넣어서 그냥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관계기관이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만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태라는 겁니다. 피해의 원인이 된 물질은 PGH와 PHMG라는 살균 성분. 그런데 식약청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PGH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약청과 같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 흡입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사실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하면서 저 얘기를 들었던